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남친과 한바탕 싸우고 난 후 화가 가라앉지 않아 글을 써봅니다. 저희는 10월에 결혼 예정으로 준비는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3년 정도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들어갈 예정이죠. 사실 결혼도 결혼이지만 집 대출 후 이자 갚을 게 걱정입니다. 분양가 4억이 넘는 집인데 생애 최초이긴 하지만 재개발 아파트라 디딤돌 대출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한 달에 이자가 얼마씩 빠질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라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갚을 능력이 안 될 것 같아 반대했었는데 남친이 언제까지 이사 다닐 생각이냐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한 달에 200은 안 넘을 거라 하면서요. 해서 결국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사실 남친이 사회 돌아가는 물정이나 사회성이 부족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알아보라 해도 모른다고 하거나 잠깐 찾아보고 없어, 안 나와, 그냥 알려줘 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복지 관련된 건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한두 번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안 하면 문제가 생겨도 가만히 있고 먼저 나서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월세로 살던 집도 만기가 되면 알아보거나 뭔가 해야 하는데 회사 다니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늘어놓으며 게임만 하는 등 천하태평으로 지냅니다. 결국에는 속이 답답해서 저 혼자 알아보게 되죠. 이전에 가계약건으로 100만 원 정도를 날리게 생겼을 때에도 저만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받아냈습니다. 당시 남친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포기하자, 잊어버리고 한 가지 배웠다 생각하자 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잠도 안 오고 입맛이 없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저런 태평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미칠 노릇이었죠. 사실 제가 워낙 힘들게 자라기도 했고 지금도 형편이 그닥 좋지 못합니다. 양쪽 집안 자체도 형편이 좋지 않고요. 거기다 남친 성격 자체가 느릿하고 여유롭고 급한 게 없어 저랑은 반대의 성격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제가 다 해결하고 처리하게 되죠. 이번 결혼도 둘이 벌어 전부 준비를 하고 있고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서 둘이서 예단 예물 없이 하자 상의하고 양쪽 부모님께 글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시어머니께서 반지를 하라며 저에게 300만 원을 붙이셨더라고요. 이미 반지도 저희 돈으로 구매한 상태라 안 보내주셔도 된다 했었지만 이체를 한 상황이라 그냥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부담되더라고요. 필요한 걸 사라고 하셨지만 예물 예단을 바라시는 것 같아 괜히 눈치가 보이기도 했고요. 참고로 저는 제가 모아둔 돈 6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왔고 남친은 1,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차를 사야 한다며 차 사는데 다 보태버리더라고요. 첫 차라서 경차로 보자 했었지만 남친은 형편에 맞지 않게 세단을 고집해서 구매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진다며 구매했는데 1,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출이라 결국 저와 같이 갚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친이 결혼에 실제로 들고 온 돈이 없다는 거죠. 시댁에서 집 살 때 1,000만 원 정도 도와주신다고 한 게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양가 어머님들과 한복 맞춘다고 만났던 날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친정에 가면 말 한마디 안 하던 남친이었는데 그날은 폭풍 수다를 떨면서 본인 어머니만 엄청 챙기기에 그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서 저도 똑같이 저희 엄마만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한복집에 가서 어머님이 나는 흰 저고리는 안 받아서 안 입을 거다 하고 통보하시더군요. 혼 주면 같이 맞춰 물어보고 진행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색이 예쁘다 저 색이 예쁘다 하면서 자기 스타일만 고수하며
어머님 또한 본인과 아들만 챙기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직원분들이 신부도 좀 봐주라고 할 정도였죠. 아드님만 보지 마시고 신부도 좀 봐주세요. 그날은 신부의 날이니 신부가 예뻐야죠. 하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남친이 처가 쪽에서 어쩜 말 한마디 없으세요? 제 양복 같은 건 안 해주시나요? 진짜 서운해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단 예물 안 하기로 한 상태에서 어머님이 300만 원 보내온 걸 보고 불쌍하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6천만 원을 가지고 왔고 본인은 모아둔 것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대로 파혼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남친이 연애 시절 매달 어머님께 20만 원씩 용돈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만 모았어도 2천만 원은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부모님과 너무 비교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아끼고 저축하는 스타일이고 어머님은 형편이 안 되더라도 쓸 건 쓰는 분입니다. 좋은 옷도 사 입고 먹을 것도 아끼지 않고 드시는 분이죠. 집만 조금 오래됐을 뿐이지 건물도 2채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모아둔 돈이 없다며 많이 못 도와준다 하는 분이세요. 반면 친정은 반대입니다. 집은 좋아도 실상 먹을 거며 입는 거며 다 아끼고 돈을 모으시거든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모으시는데 어머님은 이것도 반대로 나중에 나 아프면 어떡하냐? 땡땡아, 엄마 아프면 잘 돌봐줄 거지. 라고 저를 콕 집어 말씀하시며 본인의 노후까지 챙기라고 눈치를 주십니다. 처음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지원을 전혀 안 해준다 하셔서 서운했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지만 안 해주신다 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거기다 나중에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도와주시겠다 하셨지만 그래봐야 1,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 남친이 처가가 계산적이라 나올 게 없으니 아예 해주지 말라고 막았다는 걸 이번에 싸우면서 알게 되었네요. 해서 저도 너무 열받아서 네가 해온 게 얼마나 있어? 내가 모아둔 돈으로 집도 계약하고 결혼도 하는데 넌 해온 게 뭐가 있어서 그깟 양복 안 해준다고 우리 집을 계산적이라 하며 서운하다는 개소리를 해. 라고 하며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너무 화가 나서 이딴 돈 필요 없으니 네 엄마가 준 돈으로 양복이나 해 입으라고 남친 통장으로 보내버렸네요. 진짜 웃긴 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돈을 어머님께 다시 입금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보낼 수가 있는 건지. 어머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사라 하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했는데 네가 양복 타령하는 바람에 의미고 뭐고 다 퇴색됐다. 그 돈 안 쓰고 도로 돌려받아서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 하고 쏘아붙이긴 했지만 정작 제 속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양복 그거 얼마 안 해서 제가 해줘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해줘야겠다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나오니 너무 얄밉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에서 받은 300만 원도 집값에 보태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 없었어요. 나이가 어려 그런 건지 너무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저만 6천 들고 온 게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냥 반반 결혼하자 할 걸 그랬네요. 지금은 저도 너무 빡쳐서 용돈도 전부 빼앗고 공기 취급하며 냉전 중입니다. 나중에 남친이 괜한 말을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 하긴 했었지만 엄청 큰 소리로 서운하다 퍼부은 걸 생각하면 사과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잊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 본인이 나이가 어려서 모아둔 돈이 없는 건 당연하다는 시기라 더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라 모아둔 돈이 더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네요.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아무리 해도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속이 편해질지 고민이네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야무지게 혼내주세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급박한 상황에 성격 자체가 느긋한 게 아니고 멍청한 겁니다. 그래서 모은 돈도 없는 거고요. 돈도 없고 집안에서 도와줄 여력이 없는데 서운하다고 하는 건 머리가 나쁜 거죠. 계산이 안 되니까 감정만 앞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결혼은 하신다는 거죠. 평생 그렇게 아등바등 살게 될 텐데 그냥 백수아들 키운다는 생각으로 각오하셔야 할 듯 합니다. 대신 절대 애는 낳지 마세요. 두 번째. 꼴랑 1,000만 원 가지고 장가 가려는 놈이 장모님께 양복해달라고 대놓고 말한다고요. 그걸 다 받아주는 호구가 있으니 저러는 거죠. 그러니 저런 놈도 결혼이 가능한 거고요. 그 남자 지팔 직권하는 여자가 있어 감사해하고 있을 듯 하네요. 세 번째. 그니까 저 남자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뭔데요? 장점이 하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 장점이 내부모 면전에서 개무시를 하더라도 상쇄가 되는 건가요? 돈도 없어, 염치도 없어, 양심도 없어, 예의도 없어, 뇌도 없어. 도대체 왜 결혼하려는 거죠? 진심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번째. 근데도 결혼은 하나요? 처가 무시하는 거 그거 못 고쳐요. 지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처가 지원이요. 이건 지랑 지 엄마는 가족이고 처가는 남이라고 생각하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혼 생활 내내 처가는 남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쓰니한테는 시집 왔으니 여기가 가족이다 이럴걸요. 그래도 결혼할 거죠. 우린 이걸 남미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댓글들 다 너무하네요. 쓰니 저런 댓글들 귀담아 듣지 마세요. 괜히 새로 부부되는 사람들한테 악담하는 못된 사람들이니까요. 쓰니 남친 아무 문제 없는 흔한 보통 일반 남자이니 꼭 그 결혼하셔서 절대 방생하지 말고 백년애로 하세요. 시부모님도 츤데레처럼 처음에나 틱틱대지 나중 되면 잘해주실 듯 합니다. 어차피 뭔 소리를 들어도 절대 안 헤어질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꼭 결혼하고 절대 방생 금지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